그 대다수 분들의 이메일 상담을 들어보면요. 마음속에 먹은 생각하고 현실이 달라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어렴풋이 좋은 줄만 알고 있다가 제 방송을 듣고 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개수를 늘려 나가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진 돈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그러면은 금방 투자가 스톱될 것 같죠? 예, 그리고 여러 채를 사다 보면 중과세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늘리지도 못하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는 융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경매를 밥 먹듯이 하려고 할 때 생각나는 고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경매를 내가 진짜 밥 먹듯이 하고 싶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데 요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이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예, 그런 고민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예 주제로 좀 정해서 몇 가지를 좀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강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4월 1일, 4일 대책. 이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고려한 어떤 투자들을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로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은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소재에 해당됩니다만은 경매를 선택한 입장에서는 세금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밥 먹듯이 해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세금이란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이 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예, 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금 때문에요. 피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진인사 대천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좋은 물건. 적은 돈으로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물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 사놓으면 얘가 좀 커져가지고, 자동으로 지가 좀 돈을 더 크게 벌어줄 수 있는 물건. 예, 이런 물건을 잡고, 그런 물건을, 언제 어느 때고 어떤 조건에서도 잡을 수 있는 능력, 최단기간에 검토하는 능력, 그 다음에 명도를 아주 즐겁게 하는 능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그 고민들을 해야지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진 데에서 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경매로 한참 재미를 보던 노무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때 중과세 규정이 엄청나게 셌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마 강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등 많은 주택과 빌라 이런 거에서도 시세 상승을 노리고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었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그 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정부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세금을 엄청 올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었죠. 불과 이제 최근 5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부동산이 이렇게 암흑기였지만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예. 그 당시에 2주택을 보유했을 때는요, 50%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이 됐을 경우에는요, 60%를 국가가 뜯어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나죠. 그죠? 제가 예를 들면 1억을 벌면 6천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또 1억을 벌면 5천만 원을 가져가죠.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조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나름 전문가적인 어떤 예측을 해서 샀는데
그거에 50에서 60을 단 한 푼도 동업하지 않는 국가가 뜯어갔습니다. 그거를. 물론 어떤 투기를 억제한다라는 국가적 정책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웃겼었죠. 서울에서는 연일 서울시장은 뉴타운 때리고 정부에서는 그 폭등되니까 세금을 중과세하고 이렇게 엇박자를 엄청 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모든 국민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노무현 정부를 무능하다라고 한참 비웃었었죠. 예, 그거는 서울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세금을 높게 정해도 더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거는 바로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역설이 아닐까요? 세금이 투자의 걸림돌이라면 세금을 높이면 투자가 팍 줄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금을 아무리 높여도 거래가 더 빈번하고 더 많이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 세금이란 투기를 억제하려고 중과세 하는 것이지, 즉 투기 요소가 전제돼 있은 다음에 세금이 발생한 것이죠. 그죠? 중과세란 단어는 투기가 있으니 발생했었지, 투기가 없는데 중과세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세금 문제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사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죠. 즉 사전적 개념이 아니고 사후적 개념으로 세금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지금만 보십시오. 부동산이 한 5년 위축이 되니까 벌써 세금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금은 사전적인 게 아니고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세금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좀 황당하죠. 투자를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세금입니다. 예. 일단 또 세금이라는 것은요. 벌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 양도세라는 것에 있어서는 세율이 높다, 크다라고 이렇게 갈등을 하기 전에 내가 많이 번 만큼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별 재미없는 물건을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능력이 좋아서 한 번에 뭐 2, 3억, 3, 4억씩 버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세금도 1억씩 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 4.1 대책으로 금년에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를 몇 년간 면제해 준다는 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건든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별 어떤 느낌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도요,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